최근 들어 몸이 예전보다 반응이 느려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이상 활력이 넘치지 않으며 때로는 그런 일도 젊었을 때처럼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50대, 60대, 심지어 70대의 많은 남성분들은 그것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조용히 참고 조용히 자신감을 잃고 실망이 두려워 친밀함을 피하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인이 항상 나이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며 더더욱 항상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저지르는 아주 단순한 실수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들으시면 믿기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물 마시는 것이 활력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요?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 낮 동안의 상쾌함, 에너지, 혹은 밤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남성분들이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이나 클리닉을 찾습니다. 만성적인 피로, 집중력 저하, 쉽게 짜증이 남, 손발이 차가움,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물 마시는 방법을 바꾼 지 단 3일 만에 몸이 긍정적으로 변하기 시작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놀라고 아내분들도 놀라고 본인들은 마치 잃어버린 줄 알았던 생기가 어느 정도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쉽게 넘기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간을 내어보시고 지금 당장 아주 간단한 한 가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보십시오. 차가운 물도 아니고 얼음물도 아닙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시간에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의 반응 속도, 전신 혈류량, 혈압의 안정성, 그리고 남성 호르몬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관심을 끌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상담을 하며 직접 보아온 일이기도 하고 생리학적으로도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저는 지민 의사입니다. 30년 넘게 중장년 및 고령 남성의 건강을 연구하고 함께해 왔습니다. 수천 번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분들은 더 참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로도 참고, 통증도 참고, 성욕 감소도 참고, 에너지 감소도 참고, 그리고 나이 들었으니 당연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부주의를 견딜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던 것들이 이제는 건강을 더 빠르게 떨어뜨리는 조용한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흔한 부주의 중 하나가 바로 물을 마시는 방식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점차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혈액순환이 예전만 못해지고 심장은 손발이나 회음부 같은 말초 부위로 혈액을 보내기 위해 더 힘들게 일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발이 차거나 저리거나 날씨가 추울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는 운동 부족, 식습관, 스트레스, 기저질환 등 여러 요인에서 올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면서도 흔히 간과되는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 부족과 잘못된 수분 섭취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물을 적게 마시느냐, 많이 마시느냐가 아니라 언제 마시고 어떤 리듬으로 마시느냐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마시지 않다가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벌컥벌컥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보충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은 혈액이 흐르는 환경이고 세포가 대사하고 호르몬이 작동하고 신장이 여과하고 간이 해독하고 혈관이 필요한 때에 확장될 수 있게 하는 기반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잘못된 리듬으로 마시면 본인도 모르게 몸은 오랫동안 가벼운 건조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상태는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들고 순환 효율을 떨어뜨리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기관들은 더 적은 혈액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에너지가 줄고 반응이 느려지며 상쾌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줄어드는 것이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남성들이 자신감을 잃는 진짜 이유는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몸이 더 이상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혈액이 효율적으로 순환하지 않으며 신경이 알맞은 리듬으로 이완되지 못하고 잠이 충분히 깊지 않으며
호르몬이 가볍게 흐트러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때 물 한 잔을 제대로 마시는 것만으로도 순환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어 예전부터 점점 약해졌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을 몸이 다시 열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자주 묻습니다.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십니까?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렇게 답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몇 잔?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식사할 때만 마시거나 약을 먹을 때만 마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로 커피, 진한 차 혹은 술로 수분을 채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루에 물을 3잔도 못 마신다면 몸은 분명히 장기간의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더 많이 마신다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 역시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0세 이상인 분들, 특히 더 건강해지고 잠을 더 잘 자고 자신감을 되찾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께 올바르고 간단하며 안전한 물 마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물의 온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차가운 물이 적은 것은 아니지만 나이가 드신 분들이 찬물을 빠르게 마시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할 수 있고 위가 움츠러들어 순환 과정이 한동안 느려질 수 있습니다. 몇 초 동안은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배가 차가워지고 더부룩하거나 혈관이 수축하면서 손발이 더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이나 체온에 가까운 물은 소화기관이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혈액이 더 편안하게 흐르도록 도우며 신진대사를 서서히 활성화합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의 분들에게는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따뜻한 물이 더 안전하고 더 이로운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깨끗하게 정수된 물 또는 자연 미네랄이 들어있는 약한 미네랄 워터 또는 약알칼리성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몸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해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순수한 물은 때때로 몸이 전해질을 다시 조절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정제수나 순수한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에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마시는 리듬과 마시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는 여러분의 순환 건강, 에너지, 그리고 활력을 결정하는 4가지 황금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4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4가지 시간만 제대로 지켜도 몸은 이미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뜬 직후입니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찬물 한 잔이 가장 중요합니다.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몸은 호흡, 땀, 그리고 대사 과정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는 혈액이 더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지 않고 양치질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바로 커피를 마시면 몸은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일어나자마자 여러분은 앉아서 천천히 숨을 고른 다음 따뜻한 물 약 250ml를 천천히 마셔주세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 한 잔은 순환 시스템 전체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아서 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게 하고 간과 위를 깨우며 머리가 더 맑아지도록 돕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방법을 며칠만 해도 아침이 더 편안해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정신이 깨어나는 느낌이 더 빨리 온다고 제게 말하곤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은 식사 약 30분 전입니다. 식사 전에 마시는 물은 단지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화기관이 준비하도록 보내는 신호입니다. 식사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위가 부드럽게 데워지고 위액이 더 고르게 작동하며 소화 과정이 더 원활해집니다. 원하신다면 신선한 레몬 한 조각이나 희석한 사과 식초를 약간 넣어도 됩니다. 이는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며 적당히 포만감을 느끼게 해 과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적당히 먹고 소화를 잘하는 것이 건강의 기초입니다. 소화가 안정되면 잠도 안정되고 에너지도 올라가며 몸이 더 잘 회복할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세 번째 시간은 샤워하기 30분 전,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하거나 몸을 담그기 전에입니다. 왜 많은 어르신들이 샤워할 때 어지러움을 느끼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열로 인해 혈관이 갑자기 확장되면서 혈압이 변하고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도 본인은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샤워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더 안정되고 혈압의 변동이 줄어들어 어지러움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해질 균형을 돕기 위해
따뜻한 물에 아주 작은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셔도 됩니다. 이는 특히 샤워 후에 피곤해지기 쉬운 분들이나 샤워 후에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을 자주 겪는 분들께 더 유용합니다. 네 번째 시간은 잠들기 약 90분 전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이 아닙니다. 잠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에 가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잠들기 약 1시간 반 전에 따뜻한 물을 적당한 양, 약 200ml 정도 마시면 몸이 흡수하고 조절할 시간이 생겨 체온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신경계가 이완되며 잠이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저녁에는 커피, 진한 차 또는 탄산음료를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더 깊게 자고 싶으시다면 따뜻한 물에 티스푼으로 꿀 한 스푼을 넣거나 얇은 생강 한 조각을 넣어도 됩니다. 이것들은 약이 아니지만 몸을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고 혈액이 편안하게 흐르도록 도우며 마음이 더 쉽게 풀리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 4가지 황금 시간을 이해하고 나면 물 마시는 것이 더 이상 단순히 충분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기 위해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을 올바르게 마시는 것은 몇 가지 간단한 음식과 함께 결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물과 함께 먹기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 특히 아침이나 식사 전에 좋습니다. 토마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토마토에는 혈관 건강을 돕는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방울토마토 몇 개를 드시면 몸의 산화 부담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도 칼륨이 풍부해 나트륨과 수분 균형을 맞추고 쥐가 나는 위험을 줄이며 심혈관을 지원하는 데 좋습니다. 오이는 수분과 미네랄이 많아서 물을 보충하는 동시에 미량 영양소도 보충해줍니다. 그리고 호두, 아몬드, 검은깨 같은 견과류를 소량 먹으면 좋은 지방을 공급해 몸이 호르몬을 생성하고 영양소를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작아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을 자주 권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신 뒤 방울토마토 3개나 견과류를 조금 드시는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하루 전체 동안 몸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순환부터 소화, 에너지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물이 혈관 건강과 몸의 반사작용에 그렇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혈관이 단순한 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혈관 안쪽에는 내피세포라는 층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정교한 센서처럼 작동합니다. 몸에 수분이 충분하면 내피세포가 더 잘 기능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중요한 물질인 산화질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잘 확장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말초 부위도 더 충분한 혈액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몸의 유연함, 지구력,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의 기초입니다. 반대로 몸이 수분이 부족하면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액은 더 끈적해지며 심장은 더 강하게 펌프질해야 하고 작은 모세혈관들이 가장 먼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모세혈관이 약해지면 여러분은 쉽게 피곤함을 느끼고 춥고 반응이 느려지며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수분 부족은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또 하나의 효과를 일으킵니다. 바로 신경계를 항상 긴장 상태로 만든다는 점입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코르티솔이 쉽게 올라가고 심장은 더 빨리 뛰며 여러분은 쉽게 초조해지거나 쉽게 짜증이 나거나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깊지 않은 수면이 오래 지속되면 호르몬도 더 떨어지고 몸은 더 피곤해지며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리듬으로 물을 마시는 것은 사실상 신경계를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방법이며 몸이 긴장 상태에서 회복 상태로 전환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가 직접 목격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변화가 단지 이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6세의 한진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리 일을 했고 은퇴한 뒤 해마다 몸이 더 무겁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전쟁 같다고 말했습니다. 만성 피로가 있었고 밤에는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깼으며 침대에 누워 있어도 기진맥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갔지만 의사는 나이 때문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물 마시는 리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강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아침 6시에 따뜻한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가 자주 아프고
무릎이 뻣뻣해 침대에 앉아 멍하니 몇 분을 있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그는 정신이 더 빨리 맑아지고 몸이 덜 무겁고 몸 안에서 부드러운 흐름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식사 30분 전에 레몬 한 조각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며 점심을 먹고 나면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을 실천하자 위가 더 잘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고 식사 후에 더 이상 졸리지 않았으며 몸이 더 가벼워졌습니다.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었는데 적당히 배가 부르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는 그는 여전히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예전에는 목욕할 때 자주 어지럽고 목욕을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바로 누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욕 전에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신 뒤로는 혈압이 더 안정되고 어지러움이 줄었으며 특히 다리로 피가 더 잘 내려가 발가락이 더 따뜻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목욕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감동한 것은 수면이었습니다. 그는 저녁 8시 30분쯤 따뜻한 물 약 200ml를 마셨고 때로는 생강을 조금 넣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깊이 잠들었고 밤중에 덜 깨며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상쾌했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약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는데 마치 스스로 몸을 다시 조절하는 느낌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이 좋아지자 낮 동안의 에너지가 늘었고 자신감도 점차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에 맞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단순한 조건이 바로 물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물을 잘못 마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증을 느낄 때 그것은 이제 마실 시간이다 라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이미 수분이 부족해졌다는 늦은 신호입니다. 그때는 이미 장기들이 긴장 상태에서 일해야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한 번에 너무 많이, 너무 빨리, 게다가 차가운 물로 마시는 것입니다. 몸은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많은 양의 물을 효율적으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일부는 그대로 밖으로 빠져나가 신장이 더 무리하게 일하게 만들고 더 나쁜 경우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을 함께 씻어 내보내기도 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집중력, 신경 반사, 근력, 그리고 남성의 활력감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몸을 마른 스펀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번에 물 한 양동이를 쏟아부으면 물이 밖으로 넘쳐 흐릅니다. 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적시면 스펀지가 깊이 흡수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안정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하루 동안 조금씩 꾸준히 마시는 것이 혈액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세포가 항상 충분한 수분을 가지고 기능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서서 마시거나 급하게 마시거나 걸어 다니면서 마시면 몸이 좋은 흡수 상태로 전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천천히 마시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몸이 휴식과 소화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때 몸이 가장 효율적으로 흡수합니다. 심지어 물을 몇 초 동안 입안에 머금고 침과 섞은 뒤 삼키기만 해도 소화기관이 더 잘 인식하여 위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실수는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커피와 술이 가장 흔한 두 가지입니다. 이것들은 이뇨작용이 있어 소변을 더 많이 보게 만들고 더 빠르게 탈수를 일으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커피를 마신 뒤 물을 조금 더 마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으면 수분 손실을 따라잡지 못한 채 계속 쫓아가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수분이 많은 과일을 많이 먹은 뒤 물을 마시는 시간을 잘못 잡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렌지, 멜론, 포도를 먹고 바로 그 뒤에 물을 많이 마시는데 그러면 소화 효소가 희석되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화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실수도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 이른바 물 과다 섭취입니다. 이는 전해질을 희석시켜 몸이 피곤하고 어지럽고 심장이 빨리 뛰며 근력이 약해지고 심지어 성욕이 줄어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합니다.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올바른 리듬으로 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 60세 이후에는 물 마시는 것이 몇 배나 더 중요해질까요? 그 이유는 몸이 젊었을 때처럼 실수를 숨겨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끼니를 거르거나 늦게 자거나 물 마시는 것을 잊어도 몸이 아직 보상할 힘이 있어서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몸의 보상 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작은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몇 달만 해도 기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환계의 탄력이 떨어지면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혈액이 끈적해지고 심장은 더 무겁게 펌프질을 해야 하며 말초 부위는 빠르게 혈액이 부족해집니다. 내분비계가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몸의 수분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호르몬도 쉽게 흐트러집니다. 간과 신장도 예전처럼 강하게 작동하지 않으므로 수분 부족이 오래 지속되면 더부룩함, 수면의 질 저하, 야간요, 그리고 늘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을 쉽게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한 자연스러운 노화만이 아니라 누적된 작은 어긋남의 결과이며 그 중에서도 물을 잘못 마시는 습관이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아주 간단한 하나의 방법을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에 물을 약 6잔 정도 마시되 일정한 리듬으로 나누어 마시고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매번 정확히 몇 ml인지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첫 번째 잔은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약 250ml입니다. 이 한 잔은 혈액을 묽게 하고 간과 위를 깨우며 몸이 하루를 시작하는 리듬을 잡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 2시간 안에 한 잔을 더 마실 수 있는데 평소 쉽게 피곤하거나 쥐가 잘 나거나 저혈압이 자주 있는 분들은 바닷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도 됩니다. 점심 식사에 가까워질 즈음에는 작은 잔으로 한 잔 더 마시되 소화가 원활하도록 가능하면 식사 30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오후에는 한 잔을 더 마시는데 특히 공기가 건조할 때나 커피를 마신 뒤에는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녁 초반, 대략 7시에서 8시 사이에 마지막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되 잠드는 시간보다 최소 1시간 전에는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리듬을 제대로 지키면 많은 분들이 매우 뚜렷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잠이 더 깊어지고 아침에 더 또렷하게 깨어나며 통증과 수심이 줄고 야간뇨가 줄며 몸이 더 유연해집니다. 순환이 좋아지면 남성의 자신감도 회복됩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의 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몸이 자기 리듬에 맞는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도록 돕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매일 조금씩 고갈되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수년 동안 몸을 돌보지 않았는데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몸은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받으면 매우 빠르게 반응합니다. 며칠만 지나도 몸이 더 가벼워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고 잠이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면이 좋아지고 순환이 안정되고 마음의 긴장이 줄어들면 남성의 자연스러운 반사작용도 서서히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땅이 메말라 있으면 식물은 시들어버립니다. 한 번에 물을 많이 주고 그대로 방치하면 물은 흘러가 버리고 땅은 여전히 건조하며 식물은 여전히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으로 올바른 시간에 물을 주면 땅은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고 뿌리가 흡수할 수 있으며 식물은 다시 푸르게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몸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물을 천천히 제때 마시는 것은 마치 똑똑한 관계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것은 순환을 살리고 신경을 살리고 호르몬을 살리고 그리고 생기 자체를 살립니다. 저는 이 내용이 여러분이 물 마시는 것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갈증을 달래기 위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기 위해 마시는 것입니다. 비싼 음식도 필요 없고 지나치게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제때 따뜻한 물 한 잔, 그리고 몸이 여러분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오래 지속하는 꾸준함입니다. 제가 공유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내용에서도 계속 저와 함께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항상 50세 이상의 분들, 특히 매일 더 건강해지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께 맞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몸이 가볍고 깊은 잠을 자며 마음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이 함께하길 바랍니다.